이스라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자꾸 당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이 없는 듯 여겨지는 까닭은 다른 나라에는 임금님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심 섭섭하기도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듯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즐거워하게 마련이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듯 착각하기 쉽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그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만사형통의 비결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해서 말씀하신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한다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면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격을 받는 일도 없을 듯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외적을 물리쳐 주셨건만 저들은 눈에 보이는 군대가 필요했고 저들은 사회 질서를 잡아내는 권력이 눈앞에 있어야 안심하리라고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5000년 역사 염두에 둡니다만 이 땅에서 멸멸해 갔던 숱한 국가와 왕조 또한 역사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대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어간에 조선 왕조라고 하든지 대한제국이라고 하든지 멸망해 갔던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임금이 없어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며 황제가 없어서 대한제국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권력과 현실의 체제에 대해서 만사형통의 길이 있는 듯 여겨지는 데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며 민족의 자주는 땅에 떨어지고 민족의 자주는 되찾을 길이 없어 보이던 그런 때 조국의 선각자들이 민족의 자존과 민족의 자주, 자립을 염두에 두고 3.1절에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세계의 열방 속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들을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마는 무릅쓰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와 같은 독립선언에 있어서 그 방식을 원수갚기 그런 의미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자 하는 자유의 신장과 인권의 선포를 요구했다는 데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비폭력의 방식을 선택하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투쟁의 방식조차도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선포하였던 것이 3.1 독립선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에 대해서조차도 권고한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저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고자 할 때 일본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더불어 자유의 신장을 가져오겠다 하는 이 뜻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숱한 고난과 죽음, 그것이 그 후에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나라의 자주를 확립하고 독립을 가져오는 일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월남 선생이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때에 월남 선생에게만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질문 중 숱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당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었어. 이 운동에 참여한 배후가 누구냐, 누가 너를 조종했으며 누가 너를 부축했느냐 하는 것이었을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말하기를 나의 배후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부정한 저는 지난 2월 초에 3박 4일 일본 동경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마침 내년이 3.1절 100주년이고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되었던 28 독립선언의 99주년 기념을 맞으면서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일에 부족한 제가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동경 한 구석에서 애국가를 부르노라니 감격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YMCA, 동경 YMCA에서 28 독립선언 기념식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만세삼창을 부를 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동경 YMCA는 마침 진보 쪽 바로 앞쪽에 있는 건물인데 바로 그 뒤에가 명치대학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시작을 알린다는 메이지 천황을 기념해서 세워진 명치대학 바로 밑에 그 조금 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가 명치대학인데 그 명치대학 밑에서 그 동경 YMCA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나니 참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가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스쿠니 신사 박물관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했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갖다 놨는데, 그 중에 가면 이만큼 두꺼운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큰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본 여자들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일본 여자들이 그 머리카락 뽑아갖고 그 머리카락으로 1년 동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밧줄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갖다 놓은 줄. 1937년에 진화 사변이 시작이 되고 남경에서 30만 명을 일본군이 학살을 했을 때, 지금껏 일본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신문은 한 줄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약간의 소요가 있었으나 곧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감상문들을 적어놓는데, 그 대표적인 감상문에 많은 감상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침략국가가 된 거지 우리는 침략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 대륙은 그 전부터도 갈등관계가 많았지만은, 그 후에 모택동 팔로군을 중심으로 하는 홍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과 장개석 정부라고 불리웠던 국민당과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내전에서 장개석 군은 패퇴하여서 타이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당시에 모택동 군을 도와줬던, 홍군을 도와줬던 스탈린은 중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통일이 된다면 그것이 소련에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탈린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택동에게 명령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양자강 남쪽으로는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스탈린은 애당초 중국 대륙을 두 개의 그런 진영으로 나누어서 정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홍군이 승리하고 난 뒤에, 장개석군이 패퇴하고 난 뒤에 모택동은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게 됩니다. 스탈린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택동의 마음 한켠에는 가면 괜히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그 왜 그것까지 가지 말랬는데 거기까지 갔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뭐 이런저런 소리 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갔는데, 그 소련에서 스탈린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모택동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은 내가 양자강 이남을 공격했다는 것은 얘기도 하잖아. 오히려 나를 영시했고 중국 통일을 축하한다. 그러니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 국가 중에 하나였던 그런 나라였고, 이제는 좀 해체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옛 소비에트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현실을 보고서 제일 깜짝 놀란 나라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라면 폴란드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폴란드를 지켜낼 것인가? 갑론을박 왈가왈부의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선거를 해서 우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보수주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거에서 승리한 이 우파 정부는 국민의 힘을 얻어가지고 미군과 나토군이 폴란드의 MD 방어체제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어서 폴란드를 보호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나토군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미군에게 미사일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폴란드 그냥 안 놔둔다 그랬던 건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전쟁 날 것처럼 막 그랬는데, 막상 조약을 맺어가지고 폴란드의 안보를 서방 측에서 맡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시끄럽게 그랬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생각할 때 정말 민족의 힘을 길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미국의 힘을 좀 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자주를 확립하고 우리나라의 자립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3.1운동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피 땀 흘려 노력을 하며 얼마나 뼈를 깎는 고난을 겪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 사람들은 지금껏 패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종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8.15도 패전일이 아니고 종전일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베를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다면,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에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베를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베를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평정이 다 되고 난 뒤에 베를린에다가 소련군 승전기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는 거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다시는 전쟁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류에게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주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브랜덴부르 대승문인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홀로코스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독일인들은 전 세계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
광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이런 수치로운 일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고자 한다. 일본은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싱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요. 세계사로 시험 보기 위해서 선택 과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 역사를 이해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 우리들 교회 청년들만이라도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를 나눠보자고, 그래서 올해부터 교회에서 역사 탐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먼저 돌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해줄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를 모르니까 나라가 고마운 줄을 몰라. 어른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헌법에 3.1 정신이 들어간 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나와서 히트친 영화 중에 하나가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명랑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아주 그냥 병사들이 배에서 널브러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데 엑스트라였는지, 그래도 대사를 몇 마디 했으니까 꽤 괜찮은 배우였는지, 그 병사 한 사람이 널브러져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거 후손들이 알라나? 그랬더니 또 병사 하나가 널브러져가지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홀로 사시겠지. 그 영화를 보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장면을 볼 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이 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어떻게 지킨다? 오늘 시편 33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지나간 세월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잘못하고 실수한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운데 우리 대신교회가,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내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에 이 민족에게 힘이 되고 이 나라의 기쁨이 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